내 감정이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만큼 내 안의 공간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워졌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의 흐름을 알면 나의 그 감정의 어떤 수용이나 확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감정이 흐르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새로운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버리면 더 이상 이것을 새롭게 보지 못하게 되면 질문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늘 낯설음으로, 늘 낯설게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이 공감 대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과 이 초등학생과 동일하게 이런 질문 훈련을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코칭 질문을 더 수월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인보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감정에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성인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사례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 사건을 새롭게 낯설게 보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고 자꾸만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게 공감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공감 대화는 크게 3단계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욕구나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 단계. 사실 확인, 감정 이해, 욕구 표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감정적 해석과 팩트, 사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 없이 그냥 진행하라고 하면 아무리 이거를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라 해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서 사실 확인, 감정 이해, 욕구 표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제가 접한 사례도 직장 다니는 엄마가 집에 늦게 돌아와 봤는데 집이 엉망인 거죠. 그리고 아이는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거는 그 상황을 방치한 이 남은 가족들, 남편이 되거나 그리고 시어머니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아이에게 다 가버리는 겁니다. 아이에게 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화를 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잠든 아이를 붙들고 이 엄마는 울음을 참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감정 코칭으로 다루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내일은 내가 내 아이에게 잘해주고 말겠어.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지만 또 아이의 반복된 행동을 보면 또 나의 다짐은 또 기억이 사라지고 말죠. 이 단계를 떠올리면서 아이랑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팩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늦게 돌아와서 봤더니 집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서 너에게 화를 내고 이러이러한 말을 했었지 라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가 했던 말이니까.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그랬을 때 넌 어떤 감정이 들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엄마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감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를 내가 너무 화나게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아이한테 물어도 돼요.
보통 아이가 대답을 잘할 수도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엄마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을 표현하는 그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조금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너가 이렇게 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도 좀 이렇게 정리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런 말이 또 반복이 되고 길어버리면 아이는 앞에서 엄마가 했던 감정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엄마가 또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엄마가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앞에 서론이 길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봤을 때도요. 이 부분이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고 이런 것도 잘 어렵지만 이 욕구 표현을 좀 더 간결하게 힘있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감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훈련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요, 금세 잊어버리고 엄마 저 좀 안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감정 흐르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엄마 너 지금 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말에 서로가 또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정 흐르기를 한 후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이유였고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의 감정은 어땠는지를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엄마의 감정도 흐르고 아이의 감정도 흐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감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질문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 기대, 신뢰. 지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 파이팅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걸 훨씬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을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고 이해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지지를 기반으로 기대감을 또 가져줘야 되는데요. 이 기대감은 그 상대가 원하는 결과 이상을 낼 거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에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무작정 기다려줄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라고 이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림은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자 이제 너가 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어가 아니라 너는 충분히 너가 지금 바라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태도를 눈빛으로 비언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게 기대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아요? 부모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인정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인정해 줘야 그 다음에 부모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아이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엄만 널 믿어. 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섬뜩하시죠. 그리고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엄만 널 믿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다지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뭔가 부담과 압박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널 믿어라는 이 말도 나의 주관적 믿음을 강요하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네가 그 일을 해낼 거라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안다라는 표현의 믿음인지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엄만 널 믿어 라는 이 말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제가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널 믿는단다 이런 어떤 말을 고스란히 표현해도 좋지만 오히려 말의 표현을 이렇게 좀 달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마는 네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단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봐도 훨씬 더 아이에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화로 가게 되는 그런 언어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